안녕하세요, 책방 러너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뛰고 계시나요?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아직 6월인데도 30도를 넘나들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인데요. 운동도 좋지만 틈틈이 수분 보충하시고요. 몸 상태 살피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같이 뛴 친한 형한테서 연락 하나를 받았어요. 책방아, 우리 후연 프로그램 하나 짜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 하면서 말이죠. 연락을 받자마자 머릿속으로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형도 지금껏 마라톤 많이 뛰면서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다 알 텐데, 알고 보니 기존의 러닝 크루가 아니고 회사 안에 달리기 모임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풀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 도전한다고 했는데요. 마침 저도 경포호수 마라톤 완주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잘 되었다 싶어서 같이 짜보기로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짜잔! 마라톤 풀코스 16주 완주 프로그램. 책 내용과 제가 다녀온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을에 첫 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우선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공동저자가 세 분인데요. 데이비 휘셀, 포레스터 도제너, 탄잘라 마본 세 분 다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 책이 나온 지가 2006년, 원서는 그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아마 세 분 다 퇴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고 하면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마라톤 강좌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진행해요. 그 강좌 이름이 육체 및 정신건강 세미나. 지금까지 5차례 이상 강좌를 가졌고 참여자만 200명 이상, 그분들이 다 마라톤 완주를 했다고 해요. 한 명 빼고. 연령층도 18세에서 55세로 다양했고 과반수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 부모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운동하신 분들도 있어서 일반인들이랑 정말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요즘 달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꽤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 기회가 되면 한번 구입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이 책이 이미 절판 도서라서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부족하나마 제가 대신 안내드린 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짚으면서 이번 후연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마라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쉬지 않고 30분 동안 달리는 건데요. 체간에 수강생들도 처음에는 고작 5분? 10분 정도 뛰는 게 다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그들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꾸준하게 체력을 쌓아서 한 번에 30분 이상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마라톤 16주 완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두는 게 전제 조건이라서 그 전에 한 달까지 포함하면은 16주가 아니고 20주가 총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라톤 훈련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 주당 훈련 횟수는 4회까지, 거리는 일주일에 10% 이상 늘리지 말 것, 훈련과 회복은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골고루 배정할 것. 한 주당 훈련 횟수를 4회까지라고 설정한 거는 세 번째 항목이랑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훈련하고 회복하고 훈련하고 회복하고, 우리 근육도 한번 운동을 하면은 살짝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고 그러잖아요. 초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극을 주고 회복을 주고 자극을 주고 회복을 주고 함으로써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몸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그런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 같고요. 한 주에 6회 후련한 것과 4회 후련한 거를 좀 비교했는데 그 둘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요.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주 4회에서 회복 기간을 3일 정도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주 4일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후련하고 그 다음 내일 3일을 푹 쉰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만약 월요일 화요일 후련하다가 수요일 때 좀 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못 쉬잖아요. 부상을 최소화한다는 면에 있어서 후련과 회복을 골고루 넣는 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간격을 좀 벌리면서 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주간 후련량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저도 어디 다른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월간 후련량을 20% 이상 늘리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았는데, 우리 신체가 적응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후연력을 급격하게 늘리면은, 그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라면 어떻게든 몸이 버텼는데 갑자기 후연량이 이 정도로 돼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해봤자 살짝 늘어난 정도인데, 그 발목이 살짝 부어오르거나 정경인대가 아파진다거나 부하가 어떻게든 발생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중 80km 정도 뛰는데, 이 단계에서 갑자기 120km 정도 된다 하면은 그동안 부상이 없었던 저도 충분히 찾아올 만한 그런 수준이고요. 거리를 급격하게 늘리든 스피드 훈련을 너무 갑자기 많이 하든 강도나 양에 있어서 그 양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은 항상 부상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뛰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1주부터 16주가 마지막 대회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4주는 아직 모든 게 익숙치 않은 시기죠. 달리러 나가는 횟수도 그렇고 달리는 시간도 그렇고 적응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달리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놔야지 16주 때까지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 6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마라톤 훈련 프로그램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애로사항이 많아요. 곧 있으면 또 장마철이잖아요. 비 오는 날이 많아질 텐데, 또는 지금 이미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인데 신발끈 조여매고 밖으로 뛰러 나갈 수 있느냐, 그런 환경적인 여건도 꽤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바깥에 비라든가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습해서 뛰러 나갈 엄두가 안 난다 싶으면은 트레드밀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마라톤은 마일리지 싸움이니까 1일 헬스권도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그런 거 끊어서 가끔은 그렇게 트레드밀도 좀 활용해 보셔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주차까지 훈련을 했어요. 총 거리가 100km. 이제부터 꽤 근력도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거리량이 조금씩 늘어가는데, 5주차부터 8주차까지 뛰면은 거의 160km? 이때부터 꽤 체력이 쌓였다. 15km라든지 20km 가까이 뛰어도 어느 정도 다리가 버틸 만한 단계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월간 한 200km를 찍었을 때 다리가 꽤 괜찮네? 30km 가까이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꼭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00에서 150을 꾸준하게 뛰어주면 충분히 근지구력은 생기리라 생각하니까요. 착실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주 4회로 훈련하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냐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단거리 2번, 중거리 1번, 그리고 장거리 1번. 요일에 관계없이 주 4회. 단거리나 중거리는 주로 혼자 뛰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주말 또는 휴일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뛰기를 권해드리는데요. 크루나 동호회에 속해 있다면 그때 활용해서 같이 장거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혼자 뛰거나 아니면 주중에 한 번 더 친구분들이랑 뛰거나 그러시기도 하겠죠. 그렇게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준을 나눠야 하나요? 이 책 내용을 토대로 만든 표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4회라고 했잖아요. 4회 중에 1회째가 단거리, 2회가 중거리, 3회가 다시 단거리, 4회가 주말 등에 하는 장거리. 이건 어디까지나 책에서 말하는 예시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일정에 맞게 거리라든지 시간 설정해서 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9주부터 12주. 풀코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리수로 보시다시피 주간 마일리지가 50km, 다 합치면은 4주 동안 200km를 훌쩍 넘게 되는데, 매주 한 번씩은 20km 이상의 장거리주를 가져요. 9주에서 11주차까지 25.6km, 12주차 때 최장거리인데 28.8km.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실 게 있는데, 왜 자꾸 세부 내역이 소수점입니까? 미국이 킬로미터보다는 마일 단위로 쓰잖아요. 1마일이 1.6km인데 그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소수점이 좀 많아진 경향이 있고요.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자면은 25.6km는 25km, 28.8km는 30km,
이렇게 변환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처음에 일본에서 일하면서 마라톤 준비했었는데 어디 소속된 데도 없이 그냥 혼자 다 후연했었거든요. 오늘 30km 나가보자 하고 이제 마음먹고 주말에 나갔는데도 20km, 23km만 지나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막 빠지는 거예요. 30km 마음 먹고도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혼자 후연한 최장거리는 25km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문제없이 완주했으니까요. 책에 쓰여진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꼭 30km를 뛰어야 한다, 그렇게 따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25km까지만 뛰어도 풀마라톤 완주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의 전제 조건은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그럼 책방러님 기록은 어떠신데요? 제가 그때 25km까지 뛰고 준비했었던 대회가 동아마라톤이었는데 4시간 3분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네요. 13주에서 16주. 13주를 제외하고는 14주, 15주부터 조금씩 부하를 줄여나가는 시기죠. 지금부터는 휴연량보다는 살짝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장거리를 많이 뛴 직후라서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위에 통증이 오기 쉬운 단계이기도 해요. 염증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기도 쉽고, 마라톤 같은 장거리 운동의 부상은 단순간에 크게 아픈 게 아니고 조금씩 아픈 게 쌓여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니까요. 이 시기에는 약간이라도 좀 부상이 온다 싶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회복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저릿한 신호 오면 그 다음날 무조건 쉬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후연은 가급적 쉬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때는 남은 시간 동안 컨디션 관리하면서 대회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라톤 풀코스 16주 완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는 주간 거리량에 따른 후연표잖아요. 혹시 그 안에 세부네요? 주 4회를 어떤 식으로 후연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메일로 책방러너님 후연 세부네요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연락 주시면은 하루 이틀 걸릴 수 있겠는데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후연표는 첫 풀마라톤 완주가 목표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첫 마라톤이지만 그래도 기왕 도전하는 거 서브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훈련량이 충분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여유가 있겠다 하면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 자칫하면 첫 마라톤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집착한 나머지 시작부터 오버페이스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첫 풀마라톤이라면은 목표를 완주에 초점을 두시고 후연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여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하프였나요? 서버가 폭주했다는 사실 듣고 정말 마라톤 붐이긴 붐이구나, 그만큼 많은 분이 달리기에 관심 갖고 뛰는 것 같아서 달리기를 오랜 기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정말 뿌듯한 순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이 이 좋은 취미를 가급적 부상 없이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바꿔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